토마토와 오이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쉬운 식품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보이고 시장에 가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서 그저 곁들이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익숙한 식품에서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매일 먹는 채소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거나 붓기가 쉽게 생기고 혈압과 혈당이 들쑥날쑥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같이 먹느냐,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바로 그 점에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식품입니다. 한쪽은 붉은 빛깔 속에 강한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고 다른 한쪽은 맑은 수분과 칼륨, 섬유질로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식품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장점이 살아나고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와 오이를 그저 건강에 좋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 식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늘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혈관의 탄력 저하와 염증입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장점은 이런 몸의 변화를 조용히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색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벽이 거칠어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먹는 분들은 기름진 식사를 했을 때의 부담을 덜 느끼거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몸을 덜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밝은 빛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쌓인 산화 손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여러 색소 성분은 눈을 혹사시키는 환경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자주 들여다보는 분들,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외출이 잦은 분들, 눈이 뻑뻑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은 토마토를 좀 더 의식적으로 식탁에 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와 관련해서도 토마토는 꽤 유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피부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피부가 자외선이나 건조한 바람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토마토는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 이러한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화장품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뿐 아니라 몸 안쪽의 피로와 염증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토마토는 가볍게 지나칠 식품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거나 주의가 흐트러지는 일이 잦아지면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평소의 식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몸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환경은 결국 뇌가 지나치게 지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도 결국 혈관과 영양에 영향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일의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단지 한 가지 장기에만 좋은 식품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으로 먹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익혔을 때 오히려 더 눈여겨볼 점이 많습니다. 토마토 속의 붉은 항산화 성분은 열을 가하면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다 살짝 익히거나 국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먹는 것이 몸에 더 잘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차갑고 단단한 생토마토보다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볶거나 스프로 만들거나 찐 채소와 곁들여 먹는 방법은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흡수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습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은 질겨서 귀찮다고 떼어내는 분들이 많지만 바로 그 껍질 가까이에 유익한 성분이 몰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잘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속이 예민해서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참고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부드럽게 먹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식은 참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바꾸는 음식이어야 오래갑니다. 작은 토마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아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간식처럼 먹기 쉽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과하게 먹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달고 편해서 손이 자주 가는 과자나 빵 대신 방울토마토를 준비해두면 간식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 허기가 심할 때 몇 알 정도 먼저 먹으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공복에 단 것을 먼저 넣는 것보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기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 가운데 일부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처럼 부담이 적은 식물성 기름을 소량 곁들이면 오히려 장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식물성 기름을 약간 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름을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량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토마토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나치게 달게 먹는 방식입니다. 시다고 해서 설탕을 듬뿍 뿌리면 토마토의 장점을 스스로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는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혈당이 쉽게 흔들리고 단맛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단맛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설탕 대신 아주 약간의 소금이나 허브를 활용해 맛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 걱정되는 분은 짠맛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복에 차갑게 먹는 습관입니다. 토마토를 공복에 바로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류가 잘 생기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토마토보다 실온에 두었다가 먹거나 익혀 먹는 편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타이밍과 온도가 맞지 않으면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이는 흔히 수분만 많은 심심한 채소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몸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식탁에서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에 들어왔을 때 과한 열감과 갈증, 짠 음식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잘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등이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만 많이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 안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식품이 필요한데 오이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몸에 쌓인 나트륨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이 오이를 자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이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달지 않으면서도 씹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분과 섬유질이 있어 식사 전체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은 단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먹느냐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이를 식사의 시작 부분에 두거나 반찬으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식사가 급하게 끝나는 것을 막아주고 그만큼 탄수화물을 몰아먹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식후에 쉽게 졸리는 분들, 군것질이 잦은 분들은 오이를 간단한 전처리 식품처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오이 몇 조각만 먹어도 입이 먼저 가라앉고 식욕이 조금 정돈 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이는 부종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짠 음식을 자주 먹거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는 가볍고 시원한 성질로 몸의 답답함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식이 제한이 있는 분들은 개별 상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에서 오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몸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할 때도 오이는 현실적인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배고픔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이는 칼로리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씹는 만족감을 주고 수분이 많아 허기를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오이를 준비해두면 습관을 바꾸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피부 쪽으로도 오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자극받은 느낌이 심할 때 몸 안의 수분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는 먹는 화장품처럼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수분 공급과 부담 없는 섭취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더부룩하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식탁에 자주 올리기 쉬워 결과적으로 꾸준함을 만들기 좋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차갑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는 맛이 있지만 속이 약한 분에게는 찬 오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오이를 한 번에 많이 먹고 속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다면 차갑지 않게 두었다가 먹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잘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이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질 수 있지만 두부나 삶은 달걀, 무가당 땅콩버터 같은 식품과 곁들이면 포만감이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군것질이 문제인 분들은 오이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건강한 간식의 바탕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이와 사과를 함께 먹는 방식도 장을 편안하게 돕는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사과의 섬유질이 만나면 묵직하게 막힌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차가운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는 샐러드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한쪽은 항산화 역할을 돕고 다른 한쪽은 수분과 칼륨으로 균형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식탁 전체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반찬이 많은 날에는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인 한 접시가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차갑게 먹지 말고 소스도 과하게 달거나 짜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좋은 식품도 조합이 잘못되면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늘 같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샐러드에도 자주 쓰이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오이 쪽의 효소가 다른 채소의 일부 영양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영양을 더 살리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따로 먹거나 조리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오이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도 몸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담 없게 느껴지는 식품이지만 특정 영양소가 겹치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도 내 몸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초를 강하게 넣은 오이 반찬이 속을 더 편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가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살리는 것은 맞지만 위 점막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오이를 무칠 때 식초를 줄이고 담백하게 먹는 편이 더 낫습니다. 토마토 역시 조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우유와 바로 함께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산미와 유제품이 만나 위에서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위가 튼튼한 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이 예민한 분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를 진하게 끓인 음식도 사람에 따라 더부룩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전분이 많은 식품과 산미가 있는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 속이 오래 묵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무작정 믿고 따라가기보다 먹고 난 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생토마토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익힌 토마토가 편합니다. 어떤 분은 오이를 먹고 개운하지만 어떤 분은 찬 성질 때문에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건강식은 정답을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고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바꿀 때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를 차갑게 먹던 습관을 바꾸어 따뜻한 요리에 넣어보거나 저녁 군것질 대신 오이와 단백질을 함께 준비해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기름진 반찬 옆에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여보고 신맛이 부담스러우면 토마토는 익혀 먹고 오이는 너무 차갑지 않게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씩 바꾸다 보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식후 졸림이 줄고 붓기가 덜하고 입맛이 조금 차분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혈관과 혈당, 소화와 체중, 피부와 컨디션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식품을 제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너무 흔해서 지나치기 쉬운 식품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식탁에서 쉽게 반복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나누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반복되는 선택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식탁 위에 있는 토마토 한 개와 오이 한 개를 그냥 먹지 말고 내 몸에 맞게, 내 속도에 맞게, 내 상태를 살피며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복잡한 설명보다 매일의 실천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익숙한 식품을 다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는 토마토와 오이를 그냥 반찬으로 두지 마시고 몸을 정리하고 식습관을 가다듬는 도구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가 달라지면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생활 전체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한 접시 안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